안녕하십니까. 주먹장으로 대 만들기를 진행할 김종표 목공예 작가입니다. 오늘 저와 함께 이제 만들어 볼 도구는 40대 후반인 저도 좀 생소합니다. 대라는 도구인데요. 액체나 곡물류를 계량하던 도구입니다. 우리 학생들에게는 얼마나 더 이게 생소할까요? 오늘 저와 함께 이거 만들어 보면서 그 과정도 배워보시고 또 오늘날 어떻게 이 잊혀져가는 도구를 새로운 쓰임으로 발견할 수 있을지 그런 점도 생각해 본다면 좋겠습니다. 그럼 먼저 대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리고 싶네요. 자, 여기 보시는 이렇게 박스형의 도구인데요. 이 용량이 약 2리터가 됩니다. 한 대라고 하는데요. 이걸 10번을 계량하게 되면 한 말이 됩니다. 우리가 이제 말통이라고 해서 보통 우리 생활에서 많이 쓰시죠. 그리고 이거의 10분의 1이 바로 홉이라는 단위인데요. 한 홉, 10번을 하면 한 대가 되고 한 대를 10번을 하게 되면 한 말이 되는 그런 관계가 있답니다. 그러면 이제 오늘 우리가 이 대를 만들어 볼 때 일반적으로 이 판자와 판자를 이용하게 될 텐데요. 이렇게 결합을 해서 보통은 여기에 접착제를 사용한다거나 못을 박는다거나 피스, 철물을 이용할 수도 있겠지만 오늘 전통 기법으로 즉 주먹장 짜임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수작업으로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주먹장 짜임은요, 판자와 판자를 연결하는 데 있어서 가장 견고한 방식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보통 판자와 판자가 이렇게 붙이게 되면요, 접촉면은 이쪽 면밖에 접촉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충격을 받게 되면 이렇게 부러지게 돼 있겠죠. 그런데 가공을 해서 주먹장으로 가공을 하게 되면 접촉 면적이 증가하게 됩니다. 즉 그 말은 아주 견고한 상태로 조립이 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철물과 같은 경우는 이 나무 자체의 수분으로 인해서 시간이 가면서 녹이 쓸어가지고 결국은 이제 견고성을 잃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수축 팽창을 이쪽 암수장부가 같은 재질의 나무이라서 같이 수축 팽창을 하게 되기 때문에 수축 팽창에도 완벽하게 대응이 됩니다. 그래서 주먹장 짜임으로 대를 만들게 되면 아주 오랫동안 견고하게 사용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제 주먹장 짜임을 할 때 사용하는 도구들을 간단하게 이제 한번 보여드릴 텐데요. 그 전에 오늘 사용하게 될 일반적인 모양의 주먹장 짜임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주먹을 쥔 모양이라 해서 주먹장이라고 하고요. 이게 숫장부가 되겠고요. 이게 암장부입니다. 이게 일반적인 모양의 주먹장이고요. 또 다른 형태는요, 서랍에 사용되는 주먹장인데요. 앞에서는 주먹장 결구가 보이지 않고요. 측면에서 주먹장의 모양이 보이시죠? 이것은 반수문 주먹장이라고 합니다. 마지막 형태는 어떤 방향에서 보아도 주먹장의 모양이 보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나무의 결을 훼손시키지 않기 위해서 주먹장의 결구는 안쪽으로 숨기게 되는데요.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안쪽에 결구가 숨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주먹장의 형태는 숨은 주먹장이라고 하고요. 이렇게 작업을 하게 되면 나무의 결이 그대로 손상되지 않고 살아있는 작품이 되겠습니다. 주먹장의 형태가 이렇게 세 가지라는 거 보여드렸고요. 다음은 주먹장을 가공할 때 실제 어떤 연장들을 사용하는지 간단하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측정 도구가 있는데요. 흔히 여기 직각자, 정확하게 칼금을 끄을 때 쓰는 직각자이고요. 금무게입니다. 평행한 선을 끄을 때 사용합니다. 그리고 분도기하고 자유자 이렇게 한 세트입니다. 그리고 이제 자와 철자와 칼금, 칼금이 있겠습니다. 이게 이제 나무에 선을 끄을 때 쓰는 수공구가 되겠고요. 다음은 이제 가공을 해야 되겠죠. 가공할 때 쓰는 도구들은 크게 끌, 톱, 마지막으로 대패가 있겠습니다. 이 정도 간단한 도구를 가지고 이제 실제로 먹금을 넣는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가공하는 과정, 그리고 조립하고 마감하는 과정까지
차례대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실제로 준비된 재료를 한번 보여드릴 텐데요. 좌우 나무 2개와 앞뒤 나무 2개가 있겠죠. 그래서 4개의 판이 준비되어 있고요. 그리고 밑판이 있습니다. 자, 첫 번째 과정은 나무에 휘어지는 방향을 봐야 되기 때문에 이 마구리 면에, 절단면에 나이테를 보고요. 이 나이테가 펴지는 방향으로 나무를 휘기 때문에 그걸 고려해서 좌우 방향을 먼저 정합니다. 그리고 방향이 헷갈리지 않기 위해서 여기 삼각표시법을 해줍니다. 이렇게 보이시나요? 삼각표시법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앞뒤 역시 결을 확인하시고 앞뒤 나무에도 삼각표시법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좌우 앞뒤 부재가 결정이 됐고요. 이제 그무개를 사용해 가지고 기준선을 그어 줄 텐데요. 이 판자의 두께를 정확히 측정해서 이 판의 두께와 일치하게 그무개를 조정합니다. 그리고 나무의 뒷면에 각각 4개의 선을 이제 그도록 하겠습니다. 안쪽에 기준선을 그었으면요, 이제 좌우 판에 숫장부를 그리도록 할 텐데요. 앞장부는 잠시 옆으로 치워놓고요. 숫장부를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는 숫장부를 2개로 하고요. 이제 그거에 맞춰서 여기 분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숫장부, 앞장부 자리가 똑같이 분할을 하는 정분할이 있겠는데요. 저는 숫장부를 좀 크게 하고 안장부를 작게 하는 개미 허리 주먹장으로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먼저 여기 그 그무개선과 이쪽 끝에 중간선을 하나 그어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분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요. 작은 암장부 자리는 15mm로 하도록 하고요. 숫장부 자리는 30mm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표시를 하고요. 이제 주먹장의 각도는 10도를 사용하겠습니다. 이 원목이 편백나무인데요. 편백나무는 그렇게 단단한 나무가 아니기 때문에 주먹장 각도를 좀 크게 써도 됩니다. 하지만 이제 하드우드 계열은 주먹장 각도를 10도 이상 하게 되면 이 끝이 깨지기 때문에 가공 중에 깨질 염려가 크기 때문에 8도나 6도를 사용하는 것이 적당합니다. 오늘 저는 편백나무 특성을 고려해가지고 10도로 온도기를 조정한 다음에 자유자에 옮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원금을 넣을 때 저는 연필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더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는 칼금을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런데 연필선을 사용하면 그 연필선의 두께만큼 오차가 생길 수도 있는데요. 이것은 연습을 통해서 그 오차를 충분히 잡을 수 있기 때문에 작업의 속도를 훨씬 빠르게 하기 위해서,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연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나의 주먹장을 분할을 했고요.
그 분할된 간격을 다른 한 장에 그대로 옮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양 3면에 이제 모든 3면에 앞뒤 그리고 마구리면 선을 다 그어야 됩니다. 빠짐없이 긋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마구리면과 바깥 안쪽에 선을 다 넣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바깥쪽에 선은 한 번에 다 긋는 것이 아니라요, 잘려 나갈 부분에만 이제 마킹 그무개를 사용해서 선을 긋도록 하고요. 잘려 나갈 부분에는 반드시 표시를 정확하게 해야 됩니다. 바깥에 이제 선을 그었고요. 잘려나갈 부분에 표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빠짐없이 정확하게 해야지만 실수를 줄일 수 있습니다. 마구리 면에도 표시를 빠지지 않고 다 해줍니다. 네, 이렇게 해서 숫장구 먹금 넣기가 끝났는데요. 이제 숫장구에 톱을 넣고 가공을 한 다음에 이걸 기준으로 암장부를 작업하게 됩니다. 그래서 일단 숫장구 톱질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톱질을 하실 때는 윗면을 바깥면으로 놓고 톱질을 해야 되는데요. 이유가 있습니다. 윗면 선과 마구리면 선을 보고 톱질을 하고요. 바닥의 면은 보이지 않기 때문에 바닥이 살짝 틀리더라도 안쪽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상관이 없지만 이 바깥쪽 선은 반드시 지켜져야 되겠죠. 톱질하면서 볼 수 있는 위쪽을 보면서 톱질하는 것이 정확하게 톱질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네, 톱질하는 자세는요, 반쯤 허리를 굽혀서 할 수도 있고요, 안정적으로 의자에 앉아서 할 수도 있는데요, 저는 이렇게 반쯤 선 상태로 톱질을 하도록 하고요. 톱질을 할 때는 힘을 빼는 것이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 톱의 등대기와 콧날이 정확히 일치하면서 왼쪽과 오른쪽을 동시에 보면서 톱질을 해야 됩니다. 한쪽을 보게 되면 반대 방향으로 톱이 진행하게 되고요. 오른쪽을 보게 되면 왼쪽으로 톱이 진행하게 되기 때문에 정중앙에서 톱질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처음은 살짝 당기고요. 엄지로 톱을 받쳐주고요. 그리고 톱이 자리를 잡으면 서서히 당기면서 힘을 살짝만 주면 되겠습니다.
복제할 때 주의할 점은 이 칼금선을 넘어가지 않도록 주의해야 되겠습니다. 네, 숫장부 덧칠이 끝났고요. 이제 숫장부에서 필요없는 어깨 부분을 8군데를 잘라서 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전에 어깨 부분, 바깥 부분에 지금 칼등이 표시 안 됐기 때문에 그걸 마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깨 부분까지 잘라냈고요. 이제 이 어깨 부분에 좀 가공이 남은 그 잔재들은 이 끌을 사용해서 제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작은 흔적들을 지울 때는요, 이렇게 손으로 잡고 하셔도 되겠지만 끌질 하실 때 좀 힘이 들어간다 하시면 꼭 안정적으로 잡아둔 다음에 끌질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부상을 피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 암장부로 가공을 하기 전에 이제 남은 여기 띄어낼 곳이 한 군데, 4군데가 남아있죠. 여기 이제 끌로 띄어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끌 작업을 하실 때는요, 끌의 경사진 부분과 반듯한 부분이 있는데요. 반듯한 부분이 나를 향하도록, 작업자를 향하도록 한 다음에 칼금선에 바로 대고 망치질을 하게 되면 이 경사진 부분에 끌이 밀리면서 안쪽으로 파고들게 됩니다. 그러면 끄어진 선을 침범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 먹금선에서 약 1mm 정도 여유를 두고, 여유를 둔 다음에 끌을 대고 타격을 가하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시고요. 바깥쪽에서 안쪽으로 떨어져 나가게 되는데요. 여기 주의하실 점은 이렇게 한 다음에 끌을 길게 잡고 때리게 되면 잘못해서 부상을 당할 수 있겠죠. 그래서 컨트롤 제어를 할 수 있을 정도로 짧게 끌을 잡는 것이 핵심입니다. 그래서 이쪽에서 반을 띄어내고요. 뒤집은 다음에 반을 띄어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살이 얼마
안았을 때 끌을 세게 때리게 되면 이 안쪽이 다 잘 잘리는 것이 아니라 깨지기 때문에 살살살살 힘 조절을 잘 하게 되면 이렇게 깔끔하게 떨어져 나갑니다. 그리고 남은 이제 1mm 부분은 잠시 후에 또 마무리하면 되겠죠. 힘을 끌질을 할 때 필요 없는 이상으로 힘을 줄 필요는 없습니다. 그리고요, 여기 이제 잘려져 나가는 나무 조각들이 이 바닥에 있는데 그 위에서 그대로 끌질하게 되면 여기가 다 찍히기 때문에 항상 바닥을 잘 치워주시고 부재를 사용해야 되겠습니다. 네, 꿀질을 하시면서요, 주의하실 점은 손을 많이 때리게 되는데요. 네, 이제 여러 번 끌질하게 되면은 굳이 끌 머리를 보지 않아도 정확하게 타격을 할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이제 큰 살은 덜어냈고요. 이제 1mm 남은 부분을 정확하게 칼금에 맞춰가지고 덜어내도록 하겠습니다. 이때도 역시 과도하게 욕심을 내면은 칼금을 넘어갈 수 있기 때문에 조금씩 여러 번 나누어서 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이렇게 하고요. 주먹장의 이 안쪽 코너 부분은 일반 타격용 끌을 가지고는 가공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끌의 두께가 있기 때문에 이 안쪽 코너는 이제 전용 끌을 사용하게 되는데요. 시중에서 파는 주먹장 전용 끌이 있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필요에 맞게 끌을 만들어서 쓸 수도 있습니다. 양쪽을 연마해가지고 그 코너까지 들어갈 수 있도록 만든 끌을 사용해서 밀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안쪽에 조금이라도 나무가 남아있으면은 딱 붙지 않기 때문에 틈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안쪽을 좀 정밀하게 마감을 해주시면 좋겠고요. 네, 끌 작업 하실 때는요, 다시 한번 또 말씀드리게 되지만, 가장 안전한 방법은 바닥에 놓고 위에서 아래로 누르는 방법입니다. 이건 미끄러져도 바닥에 끌이 닿기 때문에 손을 다칠 일이 없겠죠. 그 다음 안전한 방법은 이제 이 작업되어 있는 바이스를 이용해 가지고 부재를 잡아놓고 작업을 하는 방법입니다. 가장 위험한 방법은 손으로 잡고 이제 끌이 나아가는 방향 앞에 손이 있는 경우인데요. 이때는 미끄러지게 되면 손을 인대나 손상 크게 다치기 때문에 절대로 불안정한 자세로 또 끌 앞에 손가락이 있는 상태로 사용하시면 안 되겠습니다.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끌이 잘 연마가 안 돼 있는 상태에서 사용하게 되면요, 과도한 필요 이상의 힘을 주기 때문에 부상의 위험이 그만큼 높아집니다. 그래서 끌은 항상 연마가 최상의 상태로 잘 되어 있는 상태에서 최소한의 힘만 사용해서 끌질을 하는 것이 안전에 도움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숫장부 가공이 끝났는데요. 여기서 이제 암장부 가공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때 주의할 점은요, 아까 표시해 놓았던 삼각 표시법, 좌우가 절대 바뀌어서는 안 됩니다. 이걸 꼭 보시고요. 여기도 위아래 표시가 되어 있는데요. 이것도 절대 바뀌면 안 됩니다. 이제 숫장부를 이 암장부 위치에 놓고 옮겨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연필을 사용해서 할 텐데요. 먼저 배열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좌우 앞뒤로 이렇게 배열을 해보도록 합니다. 지금 숫장부는 오른쪽과 왼쪽에 숫장부가 있고요. 앞쪽과 뒤쪽에 암장부가 들어가게 됩니다. 그럼 이 상태 이대로 옆에다 이렇게 대고 그리게 됩니다. 자, 하나 옆으로 놓고요. 자,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치가 바뀌면 안 됩니다. 네, 부재가 작기 때문에 그냥 손으로 잡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부재가 좀 크거나 이렇게 정확하게 해야 될 경우에는요, 바이스에 물려놓거나 옆으로 눕혀놓은 상태에서 그리면 되겠습니다. 네, 여기에서는요, 실제로 결합이 됐을 때 모양을 만들어 놓은 상태에서 연필로 숫장부를 마킹을 하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고요. 그 다음 이쪽도 바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시고요. 숫장부 테일이 있는 곳에 잘려나가야 되겠죠. 이제 여기 살이 있으면 이쪽은 잘려나가야 되겠죠. 바로 표시를 해줍니다. 헷갈리지 않도록. 그러면 한쪽은 끝났고요. 방향을 다시 한번 확인해 줍니다. 헷갈리지 않도록요. 이렇게 하고 역시 뒤집어서 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옮겨 그리기가 끝났고요. 이 앞장부의 각도는 마구리면에 표시가 되고요. 바깥과 안쪽에는 이제 직선을 끄면 됩니다. 수직으로 직선을 끄도록 하겠습니다. 네, 앞장부 먹금이 끝났습니다. 바깥쪽에도 잘려나갈 부분에만 선을 그어주셔야 되겠죠. 네, 그래서 이제 앞장부 톱질을 할 텐데요. 앞장부 톱질은 신중하게 정확하게 해야 됩니다. 이제 숫장부는 이 먹금을 좀 벗어나도 괜찮은데요. 앞장부 톱질은 이 연필선을 살려야 됩니다. 연필선을 많이 살릴수록 여기에 이제 빡빡하게 들어가고요. 연필선을 조금 남길수록 헐렁해지기 때문에 빡빡하지도 헐렁하지도 않는 중간 정도의 정확한 그 간격을 찾아야 됩니다. 그래서 기본은 연필선을 남겨서 톱질합니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역시 위쪽으로 바깥면을 올려놓고 톱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앞장부 가공까지 끝났는데요. 이제 가조립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과정에서 너무 빡빡하거나 헐렁한 곳을 손보도록 할 텐데요. 위치를 잘 확인하시고요. 이제 너무 빡빡한 곳은 좀 표시를 해놓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이제 좀 살을 덜어내야 될 곳을 표시를 해 놨습니다. 그 부분들을 손을 본 다음에 이제 완벽하게 조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요, 이제 그 안장부가 잘 들어갈 수 있도록 이 숫장부의 안쪽 모서리를 약간 잘라줍니다.
너무 헐렁이지 않게 이제 반 정도 들어갈 수 있는지 지금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약 반 정도 들어간다면 나머지 부분은 이제 들어가서 완벽하게 맞기 때문에 끝까지 다 넣어볼 필요가 없습니다. 네, 두 군데 확인했고요. 나머지 두 군데도 확인을 해가지고 살이 많은 부분은 좀 덜어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살이 남은 부분, 너무 좀 빡빡하게 들어가는 부분들의 살을 제거했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체킹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네, 이 정도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 밑판을 넣기 위해서 이 판이 들어갈 자리에 홈 가공을 할 텐데요. 이거 역시도 분해하기 전에 여기에 그 자리에 표시해야 됩니다. 실수하지 않도록 홈이 들어갈 자리에 연필선을 넣어주겠습니다. 이렇게 하고요. 그리고 다시 분해하셔가지고 여기에 홈을 판 다음에 이거를 이렇게 넣도록 하겠습니다. 홈의 깊이는 6mm가 보통 쓰입니다. 그리고 양쪽으로 6mm씩 하고요. 이 판의 길이는 5mm씩 양쪽으로 늘려주면 됩니다. 그러면 홈의 깊이가 1mm가 더 깊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 판이 늘었다 줄었다 하면서 여유 공간으로 1mm씩을 사방으로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판의 두께는요, 보통 5mm 이상을 써야 됩니다. 너무 얇지 않도록 5mm에서 10mm까지도 사용을 하면 좋겠습니다. 그럼 여기에 이제 홈을 팔 텐데요. 여기는 루터라는 장비를 사용해 보도록 합니다. 그러면 루터를 안정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부재를 정확히 고정을 해야 되는데요. 여기 자리에 정확하게 위치를 잡아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보조 나무들을 사용해 가지고 이 부재가 흔들리지 않도록 루터가 이제 고속으로 회전하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잡아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폼 가공까지 마쳤고요. 이제 조립을 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이렇게 조립이 되게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러니까 실제 조립을 하실 때는요, 여기 접착제를 종이컵에 이렇게 부어가지고 이쑤시개나 젓가락 하셔도 됩니다. 또는 붓 같은 걸로요. 이렇게 해서 여기 접촉면들에다 다 바르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너무 듬뿍 발라가지고 본드가 너무 과하게 흘러넘치면은 그걸 닦아내야 되기 때문에 적당량의 본드만 모든 면에 발라갖고 여기도 이제 바르셔야 되겠죠. 그래 조립을 하면 됩니다. 그렇게 하게 되면요, 이제 이런 형태의 완성된 모양이 나오게 됩니다. 근데 이제 저희가 오늘 이런 전체 과정을 보셨는데요, 뭐 이런 수공구라든지 또 이 가공하는 그 방법이나 순서를 알아야 되는데 상당히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공이 다 완료가 된 이렇게 키트 형태로 저희가 준비해가지고 구매하셔갖고 집에서 만들어 볼 수 있도록 키트도 준비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하시면은 문의를 주시면 언제든지 만들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요, 조립을 끝내고 이런 형태의 되가 완성이 되었는데요, 이걸로 이제 곡식이나 또는 액체를 이렇게 계량할 수 있었는데요, 지금은 이 되가 예전 방식으로 쓰이는 경우는 거의 드무실 거예요, 보는 게. 그래서 어떻게 하면 사라져가는 또는 잊혀져가는 옛날 도구들을 오늘날 어떻게 쓰임을 다시 재발견할 수 있을까, 이걸 좀 고민하게 되는데요. 그 중에 한 가지는 원래 용도와 좀 다른 방식으로 사용할 수도 있다는, 쓰임을 좀 달리 해보는 것이죠.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여기 한 가지, 이거는 이제 이 한 대의 절반인 반 대인데요, 1리터 용량입니다. 그리고 여기 뚜껑을 달아가지고 함으로 이렇게 사용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면요, 이제 좀 쓰임은 달라졌지만 우리 책상 위나 이런 데 놓고 여기 뭔가 소중한 걸 좀 담아 놓을 수 있는 정도로 쓸 수도 있겠죠. 그리고 또 한 가지 또 예를 들어보자면 이런 형태로 벽걸이 고리를 달아갖고 벽에 이렇게 설치를 한 다음에 여기에 작은 화분이나 어떤 작은 오브제를 넣어 놓는다면 또 훌륭한 벽걸이가 될 수도 있겠죠. 그리고요, 여기에 어떤 칸막이를 천이나 어떤 다른 천을 이용해 갖고 또 뜨개질하는 작품들 여기 설치를 하게 되면 여기 조명을 설치해서 멋진 조명이 또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완성 형태, 예전에는 계량용기였지만 오늘날은 또 우리가 원하는 대로 다른 용도로 얼마든지 사용해 볼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되를 만들어 보고요, 되를 어떻게 오늘날 우리가 다른 방식으로 사용해 볼 수 있는지 그런 것까지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감사합니다.